자, 시작하자.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3주차인데 여러분들 교재는 212페이지 맞죠? 자, 지구다니기부터 오늘 국토법 다 끝냅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시험 볼 거 지난주 공부했던 거 복습하고 넘어가죠. 오늘 시험 문제야. 이게 시험 문제야 그냥. 뭐 그대로 다 복습할 겁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따 시험 볼 거 지금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야. 이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났다라는 거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 용도지역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눠진다? 크게 네 가지. 용도지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맞아요? 도관농자. 근데 도관농자만 쓰는 게 아니고 속에 내용을 써야 돼요. 자,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 그 중에 다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상공록 네 수로 나눠진다. 맞죠? 다시 또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전용, 일반, 준 이렇게 세 수로 나눠진다. 맞죠?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쓸 때 유통상업지역 먼저 써야 되고 근린상업지역 나중에 써야 돼요. 만약에 중일 유근이야 중일 근유 이렇게 쓰면 틀린 걸 할 겁니다. 내가 다 썼는데 왜 틀렸다고 합니까? 아니야, 순서가 중요해. 왜냐면 나중에 뭐 해올 때 검표를 할 때 9887이거든. 그죠? 9887 중일 유근 87이거든. 그러니까 순서 바꿔버리면 7, 8이 돼버려. 87이. 그래서 순서 틀리면 안 된다. 반드시 순서대로하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뭐다? 유통상업적. 네 번째가 근린상업적. 중일 유근 네 가지 있다. 맞죠? 그다음에 녹지지역은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죠. 보생자,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맞죠? 자, 그다음에 공동주택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공동주택 중심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그럼 양호한 주거환경 하면 뭐가 나오죠? 전양, 전용주거지역 나와야 되죠? 그다음에 공동주택 있으면 1종, 2종. 공동주택 2종, 단독주택 1종. 그러니까 공동주택 중심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하면 뭐가 된다? 제2종 전용주거지역 하고 써야 된다. 제2종 전용주거지역 맞죠? 그럼 또 저층주택 중심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 편리한 주거환경 1편 일반 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 1편 일반 주거지역 써야 되죠? 그 다음에 저층 몇 종? 1종. 몇 층이야? 4층이야. 2종. 중층. 몇 층? 조례로 정한다. 2종은 조례로 정한다. 그죠? 3종? 중고층 주택 중심. 그죠? 그럼 결국 저층 주택 중심이니까 제1종. 그 다음에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일반 주거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을 한다. 이렇게 써야 되죠? 그렇게 찾아내야 돼요. 써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을 뭐라 부른다?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을 뭐라고 한다? 건축 제한이란다. 이게 건축 제한이야. 그 다음 건폐율이란 무엇에 대한 무엇의 비율을 말한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그걸 건폐율하죠.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그 다음에 시행령상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기준은 순서대로 5566 57 9887 777 222 224 22 순서대로 써라. 그리고 괄호가 몇 개가 되냐면 5개가 있어요. 그 중에 5문제 이거. 그러니까 괄호에 뭐 쓰는지 순서대로 써야 돼. 그래서 적적해서 숫자만 쓰면 된다. 그렇게 돼 있다. 그다음에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맞아요?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시행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 기준의 최대 한도는 중심상업지역은 최대 얼마죠? 1,500. 준주거지역은 중공업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은 그거 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상준공주 녹관농자 1,500, 500, 400, 300, 100, 80.
그리고 100에서 둘이 바뀌죠. 보존녹지 지역은 80으로 내려가고 계획관리 지역은 100으로 올라오고 그래서 트레이드가 있다. 그런 거야. 다 외워야 돼. 그 다음 용도지구는 머리 글자 암기법 순서대로 어떻게 온다? 특, 시계, 방방, 보복, 경고. 여기에 5문제가 들어있습니다. 괄호가 있어. 거기다 쓰기. 그 다음에 취락지구는 무슨 취락지구가 무슨 지구로 구분된다? 자연 취락지구와 집단 취락지구라고 구분된다. 자연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 나눠지죠? 그 다음에 개발진인지구는 주거개발진인지구, 산업, 유통 개발진인지구. 혀가 돌아가야 돼. 산업, 유통 개발진인지구. 세 번째가 관광, 휴양 개발진인지구. 네 번째가 복합 개발진인지구. 왜 특자가 먼저 나오냐? 복자가 먼저 나야지. 그다음에 특정 개발진인지구. 주산관, 복특 몇 가지 있다? 5가지가 있다. 이것이 되고. 그다음에 보호지구는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보역중생, 보여주세요, 보역중생 이렇게 오라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또 하나 특화 경관지구, 특화. 그 다음에 용도구역은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머리자만 따서 개를 도시에서 수입한다. 개도시 수입 있었죠? 근데 개가 뭐야? 개발제한구역 쓸 줄 알아야 돼. 도시자연공원구역 써야 되고 개도시 시가화 조정구역 분명히 지난주 시험 봤던 거에 시가화 조정구역 쓰는 게 있었어.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 조정구역은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쓰랬더니 그놈의 시가화 조정구역은 못 쓴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 조정구역은 국장이 지정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그건 세 번째가 이제 시가화 조정구역, 네 번째가 수산자원보구역, 5번째가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 5개 중에 몇 개를 쓰라고 했더냐? 4개를 쓰라고 시켜놨어. 5개 중에 하나만 써놓고 나머지 4개는 본인들이 알아서 써야 돼. 예, 그래서 이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요 중에 하나만 내가 써놨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4개는 알아서 어떤 거 써야 돼. 그래서 순서대로 쓰십시오. 그 다음 환경기초시설에는 뭐가 있다? 환경기초시설 하폐, 수폐, 빛.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수지로염 방지시설. 폐차장,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그 중에 2개만 쓰라고 써놨어. 그래서 2개만 쓰시오.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 절차.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고시가 제일 먼저다.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고시. 쓸 수 있어야 되죠? 써야 돼. 괄호야. 괄호 속에 그 들어있어.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고시가 제일 먼저다. 2번째, 단계별 집행을 수립하자. 3번째,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자. 4번째, 무슨 게? 실시계획 쓸 수 있어야 돼.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고 고시한다. 실시계획 작성인가 고시 이렇게 돼 있어. 그 앞에 괄호 속에 실시계획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작성인가 고시는 내가 써놨으니까 내부로 되고 실시계획 작성인가 고시. 그 다음에 사업 시행에 필요한 몇 가지 조치해놓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시공 다 끝났다. 준공검사 받고 공사 완료 공고. 준공검사 공사 하려고. 그럼 공사는 다 끝난다 그랬죠? 여기까지가 수고하셨습니다. 끝난 거야. 그래서 오늘은 뒷면 없어요. 앞면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따 선볼 내용들이라 이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 오늘 지난주 시험 봤던 거 몇 개는 맞아야 될까? 확률 퍼센트로 따지면 100%다 맞은 거야. 사실 한 분밖에 없어요. 100점 맞은 사람 한 명밖에 없어.
지난주 봤던 것도 그렇고 했을 때 다 통틀어서 100점 이전까지 나온 거 딱 한 번밖에 없어. 이전까지. 근데 막상 본인들이 다 외웠다고 생각하는데 써보십시오. 안 써져요. 생각보다 안 써져. 본 거 한 것 같아. 본 거 같아. 근데 막상 쓰려면 안 써져. 또 어떤 때는 썼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답을 보니까 깜빡 실수했어. 도지사라고 써야 될 걸 뭐라 쓴다? 시도지사라고 쓰질 않나. 그죠? 저쪽에다 쓸 걸 여기다 써놓지를 않나. 그죠? 용어도 외웠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쓰다 보니까 이제 꼬여버려. 말이.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자 쓰라고 했더니 도시군 관리 계획 시설 뭐 별거 다 써놔요. 예. 안 돌아가는 거야 이게. 내 딴에는 외웠다고 생각하는데 쓰려니까 안 써져. 왜 그럴까? 눈으로 공부해서 그래. 뭐로 공부한다? 눈으로 공부하면 그래. 객관식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 꼬장꼬장하게 하라고 수십 번 얘기했어요. 객관식은요. 시험 문제 풀을 때 대략 어설프게 공부해놓으면 답이 두 개로 보여. 이것도 답이고 이것도 답이야. 왜 그렇지? 정확하게 숙지가 안 돼서 그래. 그러니까 객관식 공부는 어떻게 한다? 꼬장꼬장 해야 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거는 주관식이야. 주관식 공부는 통이 커야 돼. 이래도 좋고 저래도 해서 넓게 공부하는 게 주관식. 객관식은 하나를 공부하더라도 완벽하게 내 거로 소화시키는 거. 꼬장꼬장하게 공부하는 거. 그것이 객관식. 그래서 객관식은 어설프게 공부해놓으면 나중에 답 찾아보면 안 보여. 지금 전에 제가 시도의사를 써야 되는지 도의사를 써야 되는지 그거는 나중에 보여준 뭐죠? 아참 실수했네 그래. 근데 그놈의 실수가 거기서 실수로 끝나는 게 아니야. 어디 가서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져? 시험장 가서도 똑같은 실수가 또 벌어져요. 왜? 내가 쓸 때 깜빡했다는 건 나중에 문장 읽을 때도 뭐 한다는 얘기야. 객관식으로 이건 주관식으로 쓴 거잖아. 근데 객관식에서도 막상 시도사로 써놨는데 그게 틀렸다는 게 눈에 안 보여. 도의서만 써야 되는데. 그 문장을 봐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주관식이니까 내가 이거 실수할 수 있다. 객관식으로 보면 내가 찾을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괄호넣기 같은 걸 시험 보느냐? 그러면 완벽하게 공부가 돼. 내가 손으로 써야 되잖아. 그럼 써야 되는데 정확하게 썼다. 그럼 그거는 틀릴 리가 없어. 근데 써놓고 보니까 깜빡했어. 아 실수했네? 이래서 이런 것들은 또 실수할 수 있어. 나중에 문장으로 읽어도 실수해. 쓰는 것을 실수했으면 읽는 것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줄이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자꾸 쓰면서 해와. 눈으로 외우지 말고 쓰면서 해와. 그래야 완벽하게 내게 되지. 절대 눈으로 공부하는 건 공부가 아니다. 써가면서 해와라. 그래야 정확히 내게 된다. 객관식 공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가 제일 중요하다? 정확성. 그래야 답이 하나로 보이지 두 개로 보이면 안 된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주 했던 것까지 복수. 자, 이제 올라갈 거. 뭐가 나오죠?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크게 5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번 시험 문제에서 했죠. 뭐뭐 써서 용기도 정지 쓰라고 그랬어.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다 쓰셨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용기도 정지. 사실은 뭐 쓰라고 했느냐? 1번 괄호, 2번 괄호 다 이렇게 내려고 했어. 그럼 다 써야 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게 기반시설이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게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게 정비사업에 관한 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배웠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끝났고 또 두 번째 기반시설 설치하는 거 끝났고 그럼 세 번째 도시개발사업하고 네 번째 정비사업은 여기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왜? 내용이 너무 많다. 그래서 뭐 하기로 했다? 따로 법률로 정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거 그렇게 궁금하고 여러분들이 꼭 보고 싶으면 언제라? 기다려라. 언제?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그때 도시개발법,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이 무엇인지는 그때 가서 볼 거니까 지금은 보지 않는다. 그럼 마지막 용기도 정지 뭐 남아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요것만 지금부터 내용을 보자. 이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요게 나오는 거야. 자, 먼저 여기서 말하는 지구단위 계획이란 지구단위 계획은 뭘 말하죠? 이거를 고정시키면 고정 됐죠? 자,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어. 자, 저 말 뜻이 뭐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라고 했는데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전번에 숙제로 내지는 않았었어요. 그럼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어디일까?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어디일까요? 한마디로 말하거나. 그럼 여기서는 도시군 계획부터 정리하죠. 원래 도시군 계획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여러분들이 배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합해서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다. 왜 안 써지는지 모르겠어. 그죠? 밑으로 써야 돼? 그럼 다시 끌어내려봐. 거기다 쓸게. 도시군 기본 계획과 또 하나 무슨 계? 도시군 관리 계획. 이 두 가지 계획을 합해서 우리가 뭐라 부른다? 그걸 도시군 계획을 하자. 그럼 도시군 계획에 대비되는 개념이 뭘까요? 광역도시 계획이에요. 요게 반대되는 게 또 둘로 나눠라. 그럼 뭐가 있다? 위에 광역도시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광역도시 계획과 도시군 계획으로 구분되고 다시 도시군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나눠져요. 그럼 첫째, 광역도시 계획과 도시군 계획의 가장 큰 차이점 뭘까? 위에는 광역자가 붙어 있잖아. 무슨 지역? 넓은 지역. 이때 넓다라는 건 몇 개 이상의 관할구요? 둘 이상의 관역에 걸쳐서 수립한다. 그것은 광역도시 계획. 그래서 항상 둘 이상의 관역에 걸칠 때만 무슨 게? 광역도시 계획. 반면에 도시군 계획은 원칙적으로 자기 관할구에서만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원칙이라 그래서 예외적으로 인접한 관할구도 포함시킬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자기 관할에서 수립하는 걸 도시군 계획. 그러니까 광역도시 계획은 둘 이상의 관역에 걸쳐서 수립하는 계획. 도시군 계획은 원칙적으로 자기 관에서 수립하는 계획. 그 도시군 계획이 다시 자기 관에서 수립하는 게 둘로 나눠진다.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렇다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원칙적으로 어디란 얘기야? 한마디로 자기 관할구역이다 이 뜻이죠. 자기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 뜻이고, 그럼 자기 관할구역 전부에서 수립한다? 일부에서만 수립한다? 일부. 자, 여기 남양주시 전부에서 수립한다? 아니요. 남양주시 호평동만 신도시를 만들자. 그럼 여기서만 수립하는 게 여기 무슨 게?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 전체에서 지구 단위 수립한다? 안 됩니다. 어디서만? 서울특별시 마곡지구, 강서구 마곡지구 거기만 개발하기 위해서 수립하자. 이와 같이 지구 단위 계획은 반드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에 어디서만 수립한다? 일부에서만. 그럼 이건 왜 일부만 그러더냐? 만약에 자기 관할구역 전부에서 수립한다면 어떤 의미를 갖다냐? 자기 관할구역 전부를 뭐하자는 얘기야? 개발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뭐 남양주시 전부를 개발하는 거 뭐 할 수도 있겠지 뭐 인구가 뭐 80만 명도 안 되는데 뭐 하면 돼? 다 내쫓으면 되지. 야, 니들 다 나가. 다시 여기 남양주시를 싹 새로 개발해서 니들한테 새로 만들어줄게. 할 수는 있겠지. 아직 몇 명이 안 돼? 80만 명 정도야 뭐 할 수 있겠지. 근데 서울특별시를 한번 해볼까? 서울특별시 새로 싹 개발해가지고 지금 뭐 교통체증도 문제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 그죠? 뭐 할까? 서울특별시 잠깐만 다 나가주실래요? 싹 새로 개발해서 만들어줄게. 그럼 몇 명 보고 나가라는 거야? 1000만 명. 그럼 1000만 명 보고 어디가 있으라는 거야? 나갈 곳이 있어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 그 넓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새로 싹 개발하자?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서만 수립한다? 주로 개발되는 지역에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보니까 개발은 전체를 다 관할구역을 개발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인 자기 관역의 일부에서만 지구 단위 수립되지 자기 관역구역 전부에다 지구 단위 수립한다는 건 자기 관역구역 전부를 개발하겠다는 뜻이고, 그럼 전부를 개발하려면 사람들 다 나가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그 수많은 1000만 명이 되는 사람을 어디 내보내냐? 말이 안 되는 계획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네로 황제밖에 없습니다. 예, 네로 황제는 뭐였어요? 로마시를 불태워가지고 거기를 새로 신도시를 건설한다. 뭐 그런 썰이 있잖아. 그죠? 어디에 나와? 영화에 나오잖아. 그죠?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럼 맨날 저희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나오는 영화. 그죠? 거기 보면 코바디스인가? 거기서 나오잖아. 그죠? 코바디스 거기서 나오는 그 로마시를 다 불태워버리겠다. 그러잖아. 그래서 새로 싹 신도시를 건설하자. 그건 그런 폭군이는 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못하거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이제 일부에서만 수립하죠. 또 이 지구 단위 계획이란 이 용어가 무슨 뜻이죠? 말 번역해서요. 지구 단위 계획. 여기 무슨 뜻이죠? 지구 단위 계획. 지구가 뭐죠? 지구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그 지구 아닙니다. 용도 지구만 말하는 거 아니야. 용도 지역은 빠지고 그럼 용도 지구 들어간 거냐? 그게 아니고 어디 특정한 지역 우리 개발한다고 했을 때 개발한 지역에다 무슨 지구란 말 붙이잖아요. 어디 붙였어요? 여기 다산지구. 옛날에 다산 요 신도시 만들 때도 뭐라고 썼어? 다산지구 이렇게 썼죠? 저기 판교 만들 때 판교지구, 의뢰 신도시 만들 때 의뢰지구 이러죠? 마곡지구
이런 식으로 무슨 개발되는 지역 보면 저 부산에도 있어. 동부산지구라고 있어요. 옛날에 제가 강의 나갔을 때 2016년도인가 그때 동부산지구라고 그것도 개발 엄청나게 했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특정 지역 개발한 데만 무슨 자를 붙인다? 무슨 지구, 무슨 지구 이렇게 붙이거든. 그게 개발되는 지역에 붙이는 명칭을 뭐란다? 지구. 그 지구자야. 그 지구를 단위라는 게 뭐죠? 단위. 한 묶음. 단위라는 뜻은 한 묶음이라는 뜻이야. 그럼 한 묶음이라는 뜻은 다시 말하면 그 전부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 묶었을 때 전부 요지요. 그래서 특정 지구만 하나로 묶어서 말이야. 특정 지구만 하나로 묶어서 그 단위야. 거기서 수립하는 계획, 지구 단위 계획. 따라서 마곡지구만 개발하자. 그럼 마곡지구만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권에서만 수립하는 거. 자, 여기 다산 신도시 다산지구. 다산만 이렇게 묶어서 거기서만 수립하자.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거기서만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자.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야? 지구 단위 계획. 특정 지구만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거기서만 수립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이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단위라는 뜻은 한 묶음이라는 뜻이고 한 묶음이란 그 전부를 말한다. 그 묶어지는 그 전체 거기서 수립하는 게 이게 지구 단위 계획이죠.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 왜 수립한다고? 이건 애우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토지용을 합리하고 그 기능을 진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게 수립하는 요거는 좋은 말만 다 써놨으니까 애운다 안 애운다? 안 애워요. 좋은 말은 애울 필요 없어. 그래서 수립하는 무슨 계획을 말한다? 요거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따라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계획 중에 도시군 관리 수립하는 계획 몇 가지 있다? 두 가지. 무슨 계획은 도시군 관리 수립한다? 첫째, 요거 지구 단위 계획. 도시군 관리 수립하는 거야.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그랬으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무슨 절차에서 한다? 도시군 관리 수립 절차에서 지구 단위 수립해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있어. 무슨 계획 있었죠? 용도 구역과 관련되는데 아까 우리 여기 나왔던 용도구역 맨 마지막 거. 맨 마지막 용도구역 마지막. 개, 도시, 수, 입.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 수립하는 계획. 무슨 계획?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거기는 구역자까지 다 쓰고 계획자 붙여야 돼. 근데 이건 어떻게 했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 수립하는 건 무슨 계획?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계획. 이렇게 돼 있어? 아니잖아. 법을 만드는 게 서로 달라요. 여러분 헷갈려? 자, 뭐라고? 여기는 뭘 지정해 놓고 여기다 쓸까요? 지구 또 안 보인다. 어디다 쓸까? 여기다 보이거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무슨 계획 수립한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 여기 구역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계획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하는데 여기는 그냥 지구 단위 바로 계획인데 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무슨 계획 수립한다? 그냥 입지 규제 최소 계획 이렇지 않아. 입지 규제 최소 계획이 아니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요거는 구역자까지 다 써놓고 계획자를 붙입니다. 바로 요거 지구 단위 계획하고 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있죠? 요거는 무슨 계획으로 수립한다? 도시군 관리를 수립하는 내용이다. 그럼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성장 관리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맞아요? 성장 관리 계획은 여기 들어있지 않아. 지구 단위 계획하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두 가지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지. 성장 관리 계획 같은 건 도시군 관리 결정하는 게 아니다. 딱 두 가지 계획만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다. 이 뜻이야. 그래서 요런 게 있는데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은 성장 관리 계획하고 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성장 관리 계획은 오직 어디서만 지정하죠? 성장 관리 계획은 녹관 농자 시골 지역에서만 지정돼. 녹관 농자는 시골 지역에서만 성장 관리 계획 수립하고 그건 뒤에서 다시 나와요. 이거는 어디서만 수립한다? 지구 단위 계획은 그런 녹관 농자의 시골 지역만이 아니야. 도시 지역에도 수립하고 도시 지역 외 지역에도 수립하고 다 수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도시 지역이든 도시 지역 외 지역은 다 수립하는 건 지구 단위 계획.
성장관리계획은 오직 녹간농자라는 시골 지역에서만 수립하는 게 요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요거는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국이 결정하는 거고 반면에 성장관리계획은 도시군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계획에는 몇 가지만 있다? 두 가지만. 지구단위계획하고 입지규제 최수구역 계획만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에 들어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럼 이거 왜 필요한 거죠? 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건 그림을 조금 더 줄여서 해서 자 어디를 볼까요? 서울특별 여기 경기도 파주시로 갑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가니까 뭐겠죠? 통일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아셔요? 통일동산? 자, 경기도 파주시에 통일동산 있죠. 이 통일동산을 뭐로 지정했다냐? 관광특구로 실제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통일동산을 관광특구로 지정해놓고 여기다 뭐자? 관광특구에 맞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계획이 뭘까? 바로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걸 수립한 겁니다. 그럼 관광특구로 지정되는 이 통일동산을 어떻게 개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개발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조걸 까문 개고 이런 식으로 개발했다. 이게 무슨 개? 그게 지구단위 계획이죠. 그럼 관광특구를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관광특구야 여기를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해놓고 그 안에서 무슨 계획이 수립된다? 지구단위로 수립해서 요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무슨 계획대로만 개발이 된다? 요 안에서는 요 지구단위 계획대로만 개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왜 지정한다? 지구단위를 수립하려고. 구역을 지정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은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래서 이 안에서는 오직 무슨 계획대로 해야 된다? 지구단위 계획대로만 개발해야 되지. 니들 멋대로 함부로 개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 지구단위 수립 이거죠. 그럼 문제는 그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건 뭐자? 그럼 먼저 구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그럼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어디다 지정할래? 요게 여러분들 숙제 1번입니다. 어떤 거? 요거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 다음 같은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몇 페이지? 212페이지. 그중에 몇 번? 1번부터 8번까지만이 숙제입니다. 1번부터 8번.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 1번부터 8번. 자, 그러면 볼까요? 첫째는 어디? 용도지구로 지정되는 지역들. 용도지구가 지정돼 있으면 그 용도지구를 뭐로 지정할 수 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럼 잘 봐요. 맨 밑바탕에 우리 뭐가 지정된다 그랬죠? 맨 밑바탕에 지정하는 뭐가 있었어? 용도 지역. 맨 밑바탕에 뭐 지정된다? 용도 지역들. 그럼 용도 지역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 위에다 뭘 지정했어? 용도 지구. 용도지구. 바로 그 용도지구들. 그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그 용도지구를 다시 뭐로 지정할 수 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용도지구가 지정됐는데 그 지정된 용도지구를 뭐로 지정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일 밑바탕에 용도지역이 먼저 지정되고 그 위에 뭐가 지정되면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그 용도지구를 뭐로 지정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대. 자, 여기가 뭐야? 개발진입지구래. 그럼 개발진입지구로 지정된 그 용도지구를 뭐로 지정한다? 여기를 체계적으로 개발을 진행해야 되니까 어떻게 개발 진행할까? 그때 뭘 지정해놓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거기다 지정해놓고 무슨 계획을 수립해? 지구단위를 수립해. 그럼 그 안에서는 무슨 계획대로만 해야 돼? 지구단위대로만 거기를 개발을 진행하는 걸 지구단위대로 하자. 자, 여기가 무슨 지구? 취락지구. 그럼 취락지구로 지정된 데를 이번에 새로 정비하고 싶어. 개발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거기를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돼.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구를 다시 뭐로 지정한다?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해놓고 그 안에서 무슨 계획을 수립해? 지구단위로 수립해. 그럼 그 취락지구 안에서는 무슨 계획대로 해야 돼? 지구단위 계획대로 다시 정비하고 개발하자. 그러기 위해서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용도지구를 뭐로 지정할 수 있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용도지구를 지구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시험 문제는 용도지구로 지정된 지역 이렇게 돼요. 용도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낼 수 있어. 용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낸다는 얘기죠. 근데 시험 문제 그렇게 안 내요. 용도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의 전부 일부에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원래 이랬어야 되는데 어떻게 내자? 금방 말했듯이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OX.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OX. O요. 개발진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OX.
전부 또는 일부라고 했잖아. 이런 지역들의 전부 또는 일부라고 그랬으니까 요 지역의 전부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 이런 지역의 일부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 OX, O예요. 둘 다 맞는 거야. 요 전부란 말 듣더란 걸 조심하시고, 그럼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 그 전부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일부만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할 수,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 둘 다 맞는 문장이라는 거. 전부 일부라고 했으니까. 근데 용도지구라고 내지 않고 지금 말한 대로 취락지구, 개발진인지구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내거든. 그럼 뭘 모르면, 용도지구 종류가 뭔지를 모르면 뭘 하는 거야? 용도지구 종류 모르는데 뭐 취락지구로 지정된 게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취락지구? 아, 용도지구 지정된 지역을 지구단위로 지정한다. 개발진인지구? 아, 용도지구구나. 이걸 떠올려야 되지. 그걸 모르면 연결이 안 된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내지 않고 용도지구 종류를 직접 집어넣고 문제를 그렇게 내는 수도 있으니까 용도지구 종류를 9가지를 외워야지만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무슨 지구? 무슨 지역?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세 번째는 정비구역. 네 번째는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정사업지구,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관광단지와 관광특구. 일단 1번부터 7번까지를 하나로 묶습니다. 몇 번? 1번부터 7번까지만. 그리고 머리자를 따자. 어떻게 온다? 용도, 정택, 대산관. 일단 머리부터 외워야 돼. 용도, 정택, 대산관으로 지정되는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야. 용도, 정택, 대산관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뭐 지정한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비지역이라 그랬으니까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첫 번째. 또 있어. 8번으로 넘어가.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뭐 되는 지역? 해제되는 지역. 그럼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 네 군데 공통점. 개도시공 공통점. 네 군데 전부 개발 못하게 하는 지역들. 개발 못하게 하는 지역들.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그다음에 공원, 자연공원이야. 설악산 같은데 개발 못하게 하죠. 그 개발 못하게 하는 지역을 이번에 뭐 한답니까? 해제한답니다. 그럼 해제한다는 건 이제 뭐 하자는 얘기야? 개발하자는 얘기야. 그럼 너도 개발하고 너도 개발하고 너도 개발하면 무슨 개발?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을 수립하자? 지구단위 수립하자. 그럼 지구단위를 수립하려면 거기를 뭐로 지정하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지구단위로 지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 여기까지만요. 그럼 녹지지역에서 주상공으로 변경된다. 그럼 녹지지역은 개발한 지역, 보전한 지역. 녹지지역은 개발 보전, 보전이죠. 근데 보전하던 지역을 뭐로 바꾼다? 주상공. 그럼 주상공은 개발한 지역, 보전한 지역? 개발한 지역이잖아. 그럼 그런 지역은 뭘 한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그런 봐요. 첫째, 용도지구. 이게 어디 용도지구야? 취락지구야. 일부러 취락지구 동네 이렇게 그려놔서 그래서 취락지구라는 용도지구 이런 데를 또 두 번째는 도시개발구역, 용도,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수영사업지구, 산업단지, 관광단지. 그래서 용도, 정택, 대산관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거죠. 두 번째, 도시공, 개발지역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지역구역, 공원에서 뭐 되는 지역? 해제되는 지역도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여기 해제되는 지역.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슨 지역을? 녹지지역을 뭐로 바꾼답니까? 녹지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한답니다. 여기 녹지지역이었던 걸, 녹지지역이었던 이 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이렇게 변경한대. 그럼 이것도 개발하는 거죠? 이런 지역도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지구단위로 정할 수 있다. 요거죠. 요것이 숙제 몇 번? 1번. 그럼 숙제 2번은 뭘까? 그 밑에 필수적 지정 대상 지역 이런 게 나옵니다. 요게 숙제 2번이야.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213페이지 맨 위에 나와. 213페이지 맨 위에 뭐가 나오죠? 기본서. 거기 보면 필수적 지정이란 다음 같은 지역은 반드시 뭔다?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어디? 첫째, 정비구역과 택지개발 중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몇 년이 지났다? 10년이 지난 지역. 두 번째, 또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데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된다. 여기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지역. 여기도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또 녹지 지역에서 주상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데 그때도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된다면 그런 데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필수적인 걸 이쪽으로 넘겨서 볼까요? 여기 요 그림에서 다시 한번 봐봐. 아까 다 차나? 덜 차는데 그럼 보자. 첫째, 아까 용도, 정택, 대산관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그 중에 뭐만? 정택이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지구만 뭐가 끝나고? 뭐가 끝나고? 사업 시행이 끝나고 몇 년이 지났다? 10년이 지났다. 여기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났단다. 거기는 뭐 해야 된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저 두 군데는 지정해야 된다. 근데 정택이만 10년이야. 누군 없어. 도시개발구역은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지구 단위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말이 없어. 언뜻 생각하면 정비구역하고 도시개발구역하고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왜 도시개발구역은 빠지고 정비구역만 들어갈까? 이유가 뭐죠?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사업 시행이 끝났대. 그럼 저런 데는 뭐 하는 지역이죠?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지구 사업을 하는 것, 사업이 끝났다는 건 뭐가 한 거야? 건물이 들어찼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건물이 들어차고 건물이 몇 년 지나면 노후불량화 시작된다? 건물은 10년이 지나면 노후불량화 진행된다고 해요. 법에서 법 성격이야. 그럼 노후불량화 진행되는 시점 몇 년이다? 10년. 이 10년 어디서 나오더냐? 나중에 저쪽에 건축법하고 주택법 가보면 대수선이라는 걸 할 수 있어. 대수선. 아파트가 졌는데 이제 대수선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년 지나면 하는지 아십니까? 대수선 10년입니다. 10년만 지나면 대수선을 시작할 수 있어. 그러면 건물이 10년 지나면 이제 뭐가 시작된다는 얘기야? 노후불량화가 이제 진행된다는 얘기야. 그럼 수명은 몇 년으로 보죠? 건물의 수명. 이제 다 됐어. 부시자. 이건 더 이상 이제 존재 가치가 없다. 몇 년으로 볼까? 법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 어떤 때는 30년이 있고 어떤 때는 40년이 있어. 그것 좀 통일했으면 좋겠어. 만드는 새끼들이 진짜 생각나는 대로 막 만들어서 그래. 제가 볼 때는 40년이 맞다고 생각해. 40년이면 이 건물에 뭐다? 수명이 거의 다 됐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때려보시고 새로 지어야 될 시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어떤 때는 30년으로 보는 데도 있어. 그래서 10년 땡겨준 데도 있네. 하여튼 법적으로는 30년 내지 40년 지나면 건물의 수명이 다 됐다고 보는 거고 여기는 몇 년이 지났다? 10년이 지나면 건물의 노후불량화가 진행된다. 그럼 노후불량화 되는 것쯤을 방치해야 됩니까?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까?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걸 뭘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해놓고 무슨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대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자. 그래서 이런 데는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해야 됩니다. 그럼 도시개발구역은 사업 시행이 끝나고 10년이 지나도 거긴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해야 된다는 말이 없어. 정택이지 도택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택이지 도택이 이러면 틀린다는 얘기죠. 왜 도시개발구역은 10년이 지나도 굳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게 없을까? 이유는 사업시행 끝나도 10년이 지나도 괜찮다. 이유는 도시개발사업은 원래 토목공사고 정비사업은 원칙이 건축공사예요. 둘 혼동하면 안 돼. 비슷할 것 같아? 전혀 달라. 도시개발사업은 건축공사가 원칙이 아니고 무슨 공사다? 토목공사입니다. 토목공사. 그리고 정비사업은 건축공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개발사업은 기존에 있던 땅들 있죠? 저 논밭이 있던 시골 땅. 그걸 뭐 하는 거야? 싹 까뭉개가지고 새로 정비해가지고 그 대지를 조성해가지고 그 대지를 분양하는 겁니다. 땅을 분양하는 거예요. 원래는 건물을 주는 게 아니에요. 땅을 만들어줘. 그럼 땅마다 각 필지마다 뭐가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각 필지마다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상하수도시설이 그 각 필지마다 다 들어가. 그리고 거기다가 뭐 때냐? 그 선들 있잖아. 선 들어온 거. 이것들이 대지 위에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요. 그래갖고 거기를 비닐 같은 거로 다 씌워가지고 거기를 묶어놓거나 아니면 우리 저 김장철에 쓰는 함지박 같은 거 있죠? 김장할 때 쓰는 그 큰 그 빨간 플라스틱 같이 생긴 통 있잖아. 그 통 이런 거로 다 엎어버려. 그래서 비 같은 거 맞지 말라고.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해서 거기는 각 필지 하나하나마다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 시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 놓고 건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걸 분양하는 겁니다. 그 땅을 파는 거야. 그럼 그 조성된 땅을 팔으면 매입한 사람이 거기다 뭐 한다? 지가 건물을 짓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보면 이 상가 건물들 여기 있었을까? 여기 초기부터 사신 분 손 들어봐. 이 도시 만들 때 처음부터 계셨던 분들. 이 도시 만들 때도 여기도 뭐 했을까? 상가 주상? 이거 그냥 땅을 분할해가지고 땅을 파는 거야. 그 땅을 사가지고 산 사람이 거기다 뭐 한다? 건물을 지가 짓는 겁니다. 근데 건물 아무거나 지을까? 안 됩니다.
그 도시 개발할 때는 업종이 정해져요. 요 대지에는 이러이러한 업종이 들어온다. 요 옆에 있는 대지는 이러이러한 업종이 들어온다. 업종이 전부 다 정해집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되지. 왜? 업종을 정하지 않고 네가 짓고 싶은 거 아무거나 건물 지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가만 있어봐. 여기는 뭐가 제일 잘 될 것 같은가? 아, 식당이 제일 잘 될 것 같다. 그럼 뭐 하면 되죠? 전부 다 건물마다 식당만 그냥 다 줘놓으면 나중에 아기가 아파가지고 소아과 의원 갈렸더니 소아과 의원이 없어. 전부 뭐만 있을까? 식당만 있고. 이게 도시입니까? 아니죠. 도시 기능을 수행하려면 각종 업종이 다 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다 분배를 시키는 거죠. 요 대지에는 이런 업종 들어오고 요 대지에는 이런 업종만 져라. 처음에는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래놓고 일단 들어와서 그 업종을 했는데 장사가 안 되잖아. 그때는 이제 뭐로 들어간다? 용도 변경. 그래서 이 업종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다른 업종을 바꾸자. 그래서 그때부터 용도 변경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지. 처음에는 업종을 다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대지만 팔아가지고 땅에를 사면 거기다 건물은 지가 알아서 짓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한 데 가보면 건물들이 다 져 있는 게 아니야. 어떤 땅은 나대지로 그냥 있는 게 많아. 왜? 지금 져봤자 아직 아파트 입주도 안 했는데 상가 조성하면 뭡니까? 사람들이 식사를 하러 와야지. 또 이거 임대가 돼야지. 분양이 돼야지 상가를 짓지. 그러면 처음에는 대지만 사놓고 안 짓는 사람도 많아. 그러다가 옆에 이제 아파트 단지 들어오고 상권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 짓자. 그래서 그때까지는 내버려 둡니다. 결국 도시개발 사업은 건물 져주는 사업이 아니고 대지를 주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대지를 분양해가지고 산 사람들이 거기다가 지가 그 용도별로 지라는 건축물만 지으면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은 건축 사업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무슨 사업이다? 토목 사업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못 해주는 게 있어. 건물까지 지어주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환지 중에서 우리 나중에 배우다면 입체환지라는 게 있습니다. 입체환지, 건물까지 지어주는 것. 환지 땅을 주는데 새로 조성된 땅을 주면서 건물까지 만들어주겠다. 이걸 입체환지라고 하는데 그건 예외지 원칙이 아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은 한마디로 무슨 공사다? 토목공사지 건축공사가 아닙니다. 반면에 정비사업은 뭐 하는 거죠? 기존에 나가빠진 아파트 건축물 다 철거하고 건물 철거하고 새로 건물 짓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새로 짓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건 건축공사의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은 토목공사고 정비사업은 건축공사거든요. 그럼 이거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지구는 뭐 하는 거야? 건물 짓는 거야. 건물 짓는 거야. 그래서 건물 지어놓고 몇 년이 지났다? 10년이 지났다. 이 뜻이에요. 사업 시행이 끝났다. 그럼 건물 다 지어놓고 10년이 지났다. 건물이 뭐가 시작된다? 노후 분야가 진행된다. 이제 뭐 하자? 새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해놓고 무슨 계획을 수립해서 지구 단위를 수립해서 그 지구 단위 계획대로 여기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자.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해야 한다. 요거야. 그래서 정택이만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만 사업 시행이 끝나고 10년이 지나면 거기는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자, 두 번째, 개도 시공에서 해제되는 구역도 아까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그중에 시가와 주정구역하고 공원이 해제되는데 그 해제되는 면적이 얼마나 된다? 30만 제곱미터 이상 된다. 그럼 거기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개발지향구역과 도시자연구역은 해제되는 면적이 얼마냐? 관계없어. 면적에 관계없이 그냥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걸로 끝나는 거고, 반면에 시가와 주정구역, 공원은 해제되는 면적이 얼마 이상부터는 30만 이상부터는 지정해야 돼. 그럼 30만 미만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해제되는 면적이 시가와 주정구역, 공원이 해제되는데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미만밖에 안 돼. 그때는 어떻게 되죠? 3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가 되는 거야. 이제 여기서 갈라지는 거야. 그래서 시가와 주정구역, 공원은 해제되는데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30만 제곱미터 이상부터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개도시공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놓고, 다만 시가와 주정구역, 공원은 해제되는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지구 단위로 지정해야 한다 이랬으니까 결국 이걸 둘을 같이 비교해 본다면 30만 제곱미터 이상 해제될 때는 지구 단위로 지정해야 된다. 30만 제곱미터 미만만 해제된다면 그 지역은 지구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이더라. 그래서 두 가지가 여기서 그렇게 구분된다는 것. 반면에 개발지향구역은 해제되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든 30만 제곱미터 미만이든 구분하지 않고, 이 개도는 둘 다 30만 이상, 30만 미만 따지지 않아. 해제되는 면적 따지지 않고 뭐로 본다?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거는 항상 지정할 수 있다. 이건 둘로 나눠서
30만 이상일 때는 지정해야 된다. 미만일 때는 해제되는 면적이 30만 지정할 수 있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아셨죠? 자, 같은 논리로 모두 마찬가지야. 밑에 녹지지역을 뭐로 바꾼답니까? 주상 공업적으로 변경한답니다. 근데 그때 변경되는 면적이 이것도 마찬가지야. 30만 제부터 미만이면 어떻게 되는 거고? 지구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 30만 제부터 이상부터는 지구 단위격으로 지정해야 된다. 변경되는 면적이 30만 미만이다. 지구 단위격으로 지정할 수 있다. 30만 제부터 이상이다. 지구 단위격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건 녹지지역을 주상업적으로 변경하는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녹지지역을 주상업적으로 변경되는 지역 이렇게 안 됩니다. 문제 어떻게 될까? 녹지지역을 상업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렇게 돼서 녹지지역을 상업적으로 변경하는데 면적이 40만 제곱미터인 경우 이렇게 내버렸죠. 봐봐. 녹지지역을 상업적으로 변경하는데 면적이 변경되는 면적이 40만 제곱미터인 경우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OX. 오해요. 그게 응용 문제야. 그래서 응용 문제라는 게 딴 게 아니야. 녹지지역을 상업적으로 변경하는데 그 면적이 40만 제곱미터인 경우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해야 한다. 그럼 30만 이상에 40만이 들어가니까 맞는 문장이죠? 자, 근데 조금 더 복잡하게 내봐. 이렇게 내. 자연 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면적이 30만 제부터 이상이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맞아요? 맞아요? 자연 녹지지역 해놓고 뭐 한다? 준주거지역 또는 자연 녹지지역 해놓고 일반 상업지역 이런 식으로 내버려. 그럼 그냥 녹지지역 했을 때는 알아듣겠는데 갑자기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막 겨나오기 시작하면 문장 자체가 뭘 묻는지 그 의도를 몰라. 같다는 건데 녹지지역이 주상국으로 변경한다는 이 말을 갖다가 이렇게 쓰지 않고 자연 녹지 또는 생산 녹지지역을 뭐로 바꾼다? 일반 상업적으로 변경한단다. 그 다음에 뭐 준공업적으로 변경한단다. 이런 식으로 내거든. 그럼 같다는 거야. 녹지지역을 주상국으로 바꾼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새겨들으면 되는데 문장을 읽으면서 말 뜻을 못 알아듣는 거야. 이게 뭘 묻고 있는 건지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동하는 경우에서 그런 문제를 뭐라 부른다? 응용 문제라고 한단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런 응용 문제도 있다는 건 조심해서 기억하십니다. 아셨죠? 여기가 숙제 몇 번? 이게 2번. 그래서 1번은 다시 한번 1번. 용도, 정택, 대산, 관으로 지정되는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는 뭐로 정할 수 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 단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선 사업 시행이 끝난 후 10년이 지나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해야 한다. 두 번째, 개도, 시, 공에서 해제되는 지역도 원래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다만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만 해제되는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거기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자, 녹지지역을 주상공으로 변경되는 지역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단 변경되는 면적이 30만 년부터 이상이면 그때부터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라. 그래서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있죠? 이걸 정확히 구분합니다. 그래서 외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 써놨어요. 정택이 10년, 시공이 30만. 요거 외우세요. 정택이 10년, 시공이 30만. 정택이는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는데 몇 년 걸렸어? 10년 걸렸대. 그 정택이가 10년 동안 공부해서 시험 붙었어. 그걸 바라본 누구는? 시공이는 차라리 얼마 주고 샀다? 30만 원 주고 그거 사버렸대요. 누가 더 똑똑한 거야? 예, 시공이는 30만 원 주고 샀으니까 훨씬 더 똑똑하죠? 300만 원 주더라도 살 사람이 있을 거다. 그죠? 예, 어차피 1년 동안 들어갈 돈이 그 돈이라면 차라리 돈 주고 사는 게 낫지. 그죠? 그러니까 정택이 10년, 시공이 30만. 이렇게 오세요. 그래서 녹지상공, 녹주상공 30만도 녹지지역을 주상공으로 변경하면 30만 원 벌금 낸대요. 그래서 녹지지역 함부로 주상공으로 변경하면 안 돼. 그 함부로 변경했으면 벌금 얼마 낸다? 30만 원 벌금 낸다. 이게 녹지지역을 주상공으로 변경할 때 30만 원 벌금. 이렇게 오시죠. 아셨죠? 여기까지가 이거. 그다음에 여기 도시적 외지역 이거는 안 해도 돼. 도시적 외지역은 요거는 지금은 암기할 필요 없으니까 요까지만 하고 이제 넘어가자. 이제 뭐가 나오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은 끝났어. 이제 이 안에서 뭔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자. 뭐 수립하자? 지구 단위를 수립하자입니다. 그럼 지구 단위에서 역시 첫 번째 숙제 이제 3번이죠? 숙제 3번은 여러분들 교재 214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구 단위계 수립하고 나오는데 그 수립 위에 박스 바로 위에 보면 뭐라 됐더냐? 지구 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 게 있어요. 몇 번하고 몇 번? 2와 4를 포함한 둘 이상이 포함돼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
그 박스 바로 위에 있는 말. 그 무슨 말이야? 지구 단위 계획에는 2번하고 4번 내용, 박스 속에 있는 내용 2번하고 4번을 포함한 몇 가지 이상?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에는 2번과 4번은 반드시 포함시켜라 이거입니다. 최소한 두 가지는. 그럼 2번이 뭐죠? 바로 요거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요거죠?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그다음에 4번이 뭐죠?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채관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요거 외우셔야 돼요. 숙제 몇 번? 이게 숙제 3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숙제 3번은 지구 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될 내용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첫째는 뭐가 있다? 바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자, 개발과 관련된 계획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다? 기반시설에 관련된 게 꼭 들어가. 어디에? 개발하는 계획. 왜 그러죠? 어디다 아파트 지으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내야 된다 그랬어? 아파트 지으려면 아파트까지 들어가는 뭐부터 내야 돼? 도로. 그죠? 그 다음에 전기가스 통신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주변에 학교, 공원. 다 무슨 시설? 기반시설. 개발과 관련된 얘기는 어디다가 어떤 기반시설 설치할 건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만약에 기반시설 설치하라는 게 들어가지 않으면 개발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을 하면 반드시 개발과 관련된 계획에는 뭐가 들어간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그게 반드시 들어간다. 두 번째, 이 지구 단위 계획에는 땅만 조성하는 게 아니라 땅 위에다 뭐 짓는다? 건물 짓는 것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건물 짓는 것까지 시시콜콜하게 다 그 계획에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건물 짓을 때는 첫째, 용도 제한. 아무거나 짓지 말래. 아까 말했잖아. 요 대지에는 이런 용도 건물만 짓고 요 대지는 이런 건물만 짓라. 그 용도 제한도 있고. 두 번째, 건폐율. 여기는 건폐율 몇 퍼센트, 용적률 몇 퍼센트 이하로자라. 이걸 정해집니다. 가만히 있어봐. 잠깐 물어보죠. 그럼 건폐율, 용적률은 원래 뭐에서 정해지는 거죠? 용도지역. 용도지역마다 건폐율이 있었잖아. 55, 66, 57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상준, 공주, 녹간농자 있었잖아. 건폐율, 용적률은 원래 용도지역별로 건폐율이 있고 용도지역별로 용적률이 있잖아. 그거 그대로 적용할까? 아니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원래 그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 그대로 적용한다? 완화시킬 수 있다. 완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원래 적용되는 여기 용도지역의 건폐율,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좀 더 완화시켜서 더 크게 질 수 있도록 뭐로 할 수 있다? 바로 지구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에 꼭 뭐가 들어간다? 여기는 건폐율 몇 퍼센트, 용적률 몇 프로를 하겠다라는 게 따로 정해집니다. 뭐와 관계없이 용도 지역에서의 건폐율, 용적률과 관계없이 별도로 건폐율, 용적을 따로 정해줄 수 있단다. 뭐로다 가능하다? 지구 단위로 이게 들어가. 또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얼마까지, 최저한도 얼마까지, 최고한도, 최저한도 그런 것들이 어디 들어간다? 지구 단위에 반드시 들어간다. 그래서 모래점을 따서 용건, 용노비 이렇게 용건, 용노비라는 게 어디 들어간다? 지구 단위에 반드시 들어간다. 그래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는 들어가야 되라. 건축물과 관련된 들어가는데 그 건축물에 관해서는 네 가지만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가는 게 어디 들어있다? 지구 단위에 들어있다. 이렇게 해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지구 단위계로 뭐 할 수 있다고? 완화시켜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에서 잘 나요. 지구 단위로 뭐 해주는 게 있다? 완화시킨다. 몇 가지로 완화한다? 둘로 나눠지죠. 어디에서? 도시지역에서 완화하는 거하고 지구 단위 도시지역, 외지역에서 완화하는 거하고 두 가지로 나눠져.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그 구역 안에서 첫째, 도시지역에서는 뭘 완화할까? 건축 제한도 완화하고 높이 제한도 완화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를 완화해요. 그중에 숙제 이제 몇 번? 4번이죠. 숙제 4번은 요것만 합니다.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요것만 숙제 4번으로 드리죠. 자, 어디 안에서? 이건 도시지역에서만이야. 도시지역에서 주차장 설치 기준을 뭐한다? 완화시켜준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여러분들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라는 게 자동차를 건물을 지으려면 그 건물에 뭐가 있어야 돼? 주차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 그 주차 공간은 건물마다 다 달라요. 용도에 따라서. 왜냐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건축물이라면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돼? 조금 확보해야 돼? 많이 확보. 사람들이 별로 안 오는 업종이야. 그건 조금만 확보. 그래가지고 건물마다 업종에 따라서 주차장 대수 확보가 있습니다. 이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업종 전환 안 돼요. 실무할 때 실수하는 경우가 하나가 그거야. 중개업자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실수가 주차장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주차장법은 시험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잖아. 우리 6개 법률에 주차장법 안 들어있죠? 근데 실무에서는 주차장법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전했던 업종이 여기에 뭐 있었더냐? 식당이었었어. 그러니까 식당 하다가 요번에 업종이 뭐로 바뀌었어? 예를 들면 우리 옆에 영화관으로 바뀐대. 그럼 식당의 더 규모가 더 큽니까? 영화관의 규모가 더 커야 됩니까? 주차장 기준이 영화관이 더 높아요. 그럼 원래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면적 있잖아. 근데 그 면적에 이 영화관이 들어오면 이 면적이 안 돼. 부족해. 주차 대수가 다 채울 수 없어. 그럼 이 영화관, 이 건물에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오거든. 그 기준을 맞춰야 되거든. 근데 중개업자가 그걸 모르고 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한 걸 모르니까, 주차법 모르니까 뭐죠? 그냥 계약 체결했어. 그래서 된대, 여기 들어오세요. 왜? 중개 수수료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이 계약을 성사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뒤자라고 성사시켜서 수수료도 한 1,000만 원 받았고 좋다 그랬는데 나중에 문제되는 게 뭐죠? 허가가 안 난대. 왜 안 나느냐? 주차장이 부족하대. 그래서 안 난대. 그래서 맞고 맞는 경우. 그래서 다시 계약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 그럼 계약이 깨지면 누가 책임져야 돼? 중개업자. 몇 프로 정도 책임 있을까? 보통 중개업자 책임이 약 30~40%입니다. 보통 그런 계약이 깨져가지고 만약에 책임을 보면 중개업자가 보통은 30% 내지 40% 정도는 책임을 져요. 그 중개업자가 잘못한 거야. 왜? 못 들어오는 업종을 갖다 된다고 지가 소개시킨 거잖아. 그래서 계약서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 마지막 그 특약 쓸 때 꼭 써야 돼. 뭐를 쓴다? 만약에 이 인허가 등을 받는 과정에서 인허가를 받지 못해서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이 계약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뭐 하기로 한다? 무효로 하기로 한다. 이 계약은 무효야. 그때 이거에 관련돼서는 그 누구도 관련된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한다. 각자 자기 책임으로 한다. 뭐 이런 규정을 하나 써놔야 돼요. 그래야지 빠져나갈 구멍이 생겨. 만약에 이 계약이 인허가를 목적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건데 그 인허가 등을 받지 못해서 목적에 달성할 수 없게 되면 이 계약은 뭐 한다? 무효를 하자. 그럼 무효를 했으면 누군가 책임지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 그 책임은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각자 책임으로 한다. 중개업자도 이것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런 것들을 특이하게다 집어넣어가지고 해놔야 지가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지. 그거 안 썼다가는 뭐 한다? 30% 그냥 된통 얻어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큰 책임 될 수 있어. 아셨죠? 실무에서는 그런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주차장 설치 기준이라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그런데 어디에서는 한옥마을을 보존한 지역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거나 보행자 전용 도로, 차량 출입이 금지된 지역 이런 데는 주차장을 설치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그럼 주차장이 원래 여기 10대를 확보해야 돼. 근데 저런 지역은 한 대도 확보하지 않아도 돼. 그럼 몇 퍼센트 완화한 거죠? 강화야 완화야? 그거부터. 주차장을 대수를 10대 세울 걸 5대만 세워라. 이렇게 되면 강화야 완화야? 잘 생각해야 돼. 10대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될 지역을 5대만 확보하라. 이렇게 해버렸어. 그럼 그 강화시킨 거야? 완화시킨 거야? 5대만 확보하라. 주차장 10대 필요 없어. 5대만 확보해. 강화야 완화야?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야. 강화라고 하는 사람 있어. 10대 세울 때 5대를 쓸까? 강화래. 아니야. 그 건축주 입장에서 보라는 얘기야. 건축주 입장에서는 10대 세우는 게 좋은 거야? 5대 세우는 게 좋은 거야? 5대가 좋은 거죠. 왜? 그만큼 돈이 덜 들어가죠. 주차 공간 확보하는데 돈이 덜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그걸 완화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하라고 할수록 강화되는 거고 조금만 확보를 할수록 완화되는 거거든. 그럼 한 대도 세우지 말라가 몇 퍼센트 완화야? 100%죠. 주차장 한 대도 없어도 돼. 주차 차량 세울 때 공간 하나도 없어도 돼. 이게 100% 완화죠. 왜? 한옥마을 보존한 데 가봐. 저기 안동 하회마을 가볼까요? 그럼 거기 조선시대 기와집이잖아. 그런 거 있잖아. 거기 주차장 그 기와집 안에다가 주차 공간이 있어요? 확보해야 돼? 확보해줘. 조선시대 때도 벤츠 타고 다녔잖아. 아니야? 조선시대 때는 벤츠 안 타고 다녔어? 거기 주차 공간이 있었잖아. 없어요? 꽃마차 타고 다녔어? 그래요. 마차 타고 다녔지. 누가 그때 가마 타고 다녔지. 무슨 너 벤츠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주차 공간 필요 없는데요. 그런 데는 옛날부터 한옥마을이 보존한 적은 차량이 거의 들어갈 일이 없는 거고 거기는 옛날 조선시대 그대로 보존한 적이니까 자동차가 들락거릴 일이 없었어. 따라서 자동차 없어도 돼. 그러니까 주차 공간 없어도 돼. 자동차가 못 들어오는데 무슨 주차 공간이 못 필요해. 100% 완화. 그죠? 당연히 차 없는 거리 주차한다. 저기 종로에 가면 무슨 동 골목 있어? 종로에 무슨 골목 있잖아. 인사동 거리. 인사동 골목 가봐. 거기도 뭐 있어? 차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와요. 거기는 사람들이랑 통행만 할 수 있지. 차는 못 들어와. 그럼 차는 못 들어오는데 건물에다 주차 공간이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주차 공간 없어도 돼. 100%야. 거기도 안 와야.
아셨죠? 또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차량 출입이 금지된 지역 볼 것도 없이요. 이런 데는 자동차 한 대도 주차공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몇 퍼센트 완화다? 100% 완화다. 요거 숙제 4번으로 드린다 얘기입니다. 아셨죠? 요것만 하면 돼. 자, 여기는 여기까지만 요거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도 있죠? 도시적 외의 지역에서도 완화시키는 게 있어. 그래서 도시에서 완화하는 거, 도시적 외에서 완화하는 거. 근데 도시적 외의 지역에서 완화해 가는 건 아직은 외우지 않는다. 그건 3월 달에 가서 정리할 때니까 지금은 지구 단위 계산 숙제 몇 가지만? 3가지만 여러분들이 요 정도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아셨죠?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개발의 쪽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